하지만 자꾸 너를 원해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천국 지어가니 그 어디든 날 뜨겁게 원하고 I can't wait I can't wait 더 간절히 원할수록 불리해지는 Deal with the devil Take me to your paradise 천국 문이 닫힌다 별이 쏟아지는 밤 Kiss me in the moonlight 빨리 꺼내줘 나를 데려가줘 My hope in hell Take me to your paradise 천국 문을 열어줘 Let me 구름 위를 걸어줘 Can we 에게까지 날 구해줘 Hold me tight 점점 빠르게 무너져가 더 까맣게 물들어가 Hell in heaven Take me to your paradise 천국 문이 닫힌다 별이 쏟아지는 밤 Kiss me in the moonlight 빨리 꺼내줘 나를 데려가줘 My hope in hell Take me to your paradise Paradis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이맘때면 꼭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시간 너무 빠르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벌써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저녁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와, 대박입니다. 내일 12월이라니. 아, 날씨가 근데 오늘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나오시면서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진짜 딱 출근길에 출근하는데 딱 이대로 돌아가고 싶다. 아, 퇴근하고 싶은 날씨.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퇴근하고 싶고 아, 저기서 상암동이 어슴푸레 보이는데 약간 고담시티로 내가 진입하는 느낌이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너무 흐렸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커피 마시자 그랬어요. 음, 커피를 마셔야 된다 지금. 나에겐 예. 카페인이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12월이 이제 내일 시작되는데 네. 내일 엄청 춥대요. 진짜 추워져요 또.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3도, 음. 대관령 영하 9도. 아, 대박. 내일 막 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낮에도 별로 기온이 많이 안 올라가서 예. 서울도 영상 2도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좀 춥다고 합니다. 제가 패딩을 꾹꾹 눌러가지고 아직까지 안 입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참고 이제 있었군요. 꺼내야 되겠군요. 네. 패딩 꺼내면 너무 이제 겨울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12월이니까요. 예, 예. 12월이니까 이제 패딩도 꺼내시고 목도리도 다 꺼내시고 장갑도 꺼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찬님이 저 로빈훗이네요. 오, 오늘 색깔 조합이 오늘 색깔 몬드리안 같지 않아요? 진짜 좋네요. 오. 코디님이 특별히 예, 예. 네, 약간 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몬드리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신청곡은 한이님의 아, 네. 신청곡이었습니다. Hell in Heaven 트와이스의 노래였고요. 네. 아주 신나고. 마이크 송님이 계속 안 나가다가 내일 나가야 된대요. 어떡해요? 내일 추운데. 네네. 스카이워드님은 추우시면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서 온수 샤워 한다고 하십니다. 요즘같이 그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기분 좋은 날이 없죠. 사망의 호랑이님이 세상에서 비 오는 날이 제일 싫대요. 옛날에는 비 오면 좋았는데 저는 나이 들수록 이게 약간 비가 싫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지금 러블레이나님이 머리 묶일 것 같던데요? 예, 예. 묶어보셨나요? 아니야, 묶이진 않는데 이렇게 기디를 새침하게 조만간 묶일 것 같긴 합니다. 기디를 새침하게 넘기시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크게 태클이 안 들어가고 아,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음. 머리 얘기가 많네요. 네. 예. 90년대 음악다방 DJ 스타일. 이런 거 모르죠? 떡볶이집 가면 DJ 있었어요. 아, 뭔지는 알아요. 그 약간 무슨 여기 목에 스카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멘트 해주고 네네. 이렇게 뭐지 신청곡도 적어내고 막 그래요. 부업을 제가 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청곡 여러분 그러네요. 신청해 주시는 거 틀어드리는 신청해 주세요. DJ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딱 맞네요.
홍수표님이 뜨끈한 국물 호호 불어가며 먹을 때 좋죠. 맞아요. 저 점심 때 그래서 국밥 먹었어요. 저희 MBC 모레 새로 생긴. 새로 뭐 생겼어요? 네, 은인의 해장국집. 오호.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네. 땀을 뻘뻘 흘렸네요. 이럴 때는 진짜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고정 코너는 정치 수다 떠는 날이죠.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이 지금 옆에서 흐뭇하게 또 압박을 주고 계십니다. 네.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네, 수다맨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다맨이요? 오늘 또 재미있는 배종호의 정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깨알 코너 배종호의 생각까지도. 네. 그럼요.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안 그래도 뭐 다음 코너 넘어가자. 이제 그만하자. 그러네요. 네.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날도 춥고 막 비도 와가지고. 이 방송할 생각하니까 추위 같은 건 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보다 재밌고 유익한 대권 소식을 전할까. 예. 그러기에는 아까 패딩 입고 오셨다고. 아닙니까? 지금 안경미남 배종호. 목소리 멋지시다고 지금 쭉쭉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정말 무슨 남친이랑 뭐 100일 날짜 세는 것도 아닌데 대선이 99일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D-99. 어느새. 어제 사실 100일 기념으로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판세가 어떤가요? 판세가 지금 뭐 초박빙의 접전이니까 원래 이제 D-100일 여론조사 실시해서 그때 이긴 후보가 거의 대부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맞아요. 딱 한 분이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였어요. 네네. 그거 외에는 다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D-100일에 과연 누가 우세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한마디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도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D-99일 누가 될지 모르겠다. 네. 라는 이제 그런 결론인데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요.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초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유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좀 오르고 윤석열 후보는 내리는 그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두 후보가 박빙의 그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MBC 네. 윤석열 35.7, 이재명 32.7, 3% 포인트 차예요. 네. 그리고 SBS 34.4. 그리고 이재명 32.7 해서 1.7% 포인트 차. 네. KBS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예. 소수점 자리까지도 똑같이 나왔어요. 오. 어떻게? 이재명 35.5, 윤석열 35.5. 대박. 네. 와. 물론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도 있지만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초박빙으로 나오니까 지금 예측 불허다. 그러네요. 네. 예측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진짜. 진짜요. 여론조사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 2주 전보다는 격차가 꽤나 지금 좁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후보 측은 빠른 변신을 통해서 좀 민심에 다가가는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 측은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로 캠프가 지금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언제 후보로 선출되냐면 11월 5일 날. 근데 지금 25일 지났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거명된 것보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 거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네. 또 사고가 터졌어요. 예. 무슨 사고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이콧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격차가 지금 상당히 좀 좁혀진 것 아니냐.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완전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요. 당선돼도 멤버들급을 완전히 그냥 개편해서 슬림하게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당직도 개편해서 이재명의 당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네. 그리고 여차하면 울먹거리는가 하면은 또 뭐 큰절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공약까지도 바꾸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로 계속해서 진통을 보이면서 지금 전통적 지지층들이 상당 부분 실망해서 이 피로감 때문에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특히 이제 좀 새로운 인물이 선대의 전면에 등장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중진 중심의 그런 선대위로 포진하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된 거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 외에 지금 김종인 네.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세 분 합치면 평균 72세라고 그래요. 그 전체 연령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6살, 216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제 내부에서도 우리 내부에 지금 동력의 엔진은 꺼져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댓글로 라일락님이 컨벤션 효과가 꺼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빌로바 TV님이 댓글 패싱의 날이라고. 최대한 한번 보겠습니다. 패싱 조심해야 돼요. 패싱 조심해야 되는데 네. 댓글 패싱의 날이라고. 읽을 댓글이 없다고 삐까뻔쩍님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네. 배 교수님 오늘 뉴스 외전 나오셨나요? 어제인가요? 오늘 아니죠. 저는 이제 뉴스 외전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나옵니다. 깨알같이 깨알같이 목요일. 네. 러블리나님께서 토론 너무 잘 봤다고 아이고 네. 3대가 복을 받을 겁니다. 네, 대선 관련 쟁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99일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호남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에 화력을 막 집중해서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전략인가요, 이거 다? 다 전략적이죠. D-100이니까 특별히 전략을 양 후보 세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왜 호남을 선택했는가? 호남 하면은요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호남에서 이른바 몰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97, 8%까지도 받았어요. 노무현 후보도 그 정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90%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호남에서 60%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지지율을 올려서 확실하게 이게 그렇습니다. 최소한 70% 이상만 올려도 이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면 수도권의 출향민 호남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수도권까지 오르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2월 달에 역전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4박 5일 지금 체류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 PK에 2박 3일 그리고 충청에 2박 3일. 근데 지금 호남 지역에 4박 5일까지 머무르면서 아주 막 저인망식으로 밑에 지금 훑고 있어요. 그쵸. 네. 네. 특히 이제 광주에서는 지역선대위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10명 공동선대위원장인데 9명이 2030 젊은 층이에요. 네. 이 정도로 지금 화력을 쏟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겠느냐? 아니다. 나는 그러면 충청이다. 왜 충청이냐? 윤석열 후보는 TK, PK는 어느 정도 잡았다. 그런데 역대 대선을 보면은 이 충청의 표심을 잡은 사람이 됐거든요. 네.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충청을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 가서 던진 메시지가 충청 대망론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공주 사람이니까 내가 바로 충청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제2 청와대 집무실도 옮기겠다. 그래서 뭐 세종시를 실질적으로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게 김병준 전 대표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됐죠. 네. 이분을 좀 밀어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임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지금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원탑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세종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김병준 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의미를 곁들여서 세종 그리고 충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선대위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지도부 구성 문제 때문에 계속 진통이 오가다가 네네. 급기야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로 일정 무기한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잠적했고 네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은요. 말씀하신 대로 잠적 상태예요. 두문불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마 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알 수 없느냐? 전원을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휴대폰 전원을.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이죠. 윤석열 후보의 오른팔이죠. 방문했는데도 못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SNS에,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릴 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명이랑
술자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런 도중에, 것을 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당 대표가 D-100일 남겨놓고 행불된 적은 처음이거든요. 예. 지금 상당히 사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이콧까지 하게 되는 그 심정이 되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엄청난 결단이고 이게 지금 엄청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당대표가 보이콧한다는 거는 그 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D-100일 남은 상황에서 당 대표가 행불이다. 그것도 내부 갈등 문제로. 그러면 대선에는 치명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곡절,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종호의 생각에 따르면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로 인한 갈등 같아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생이다. 그쵸. 그래서 엊그저께 정치를 잘 모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본인이 잠적한 당무를 보이콧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직접적인 발단입니다. 이준석 패싱이 쌓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준석 패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패싱 논란이 입당할 계속 때도 있죠. 네. 패싱했다. 그리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할 때도 패싱당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충청도 일정도 패싱당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본인이 당 대표인데 후보가 일정을 하면서 당대표한테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고 당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 전문가죠. 네. 영입권과 관련해서도 반대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왜냐? 이수정 이분을 영입하면은 오히려 대선 전략에 차질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대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좀 페미니스트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대남이 떠나간다라고 본인이 결사 반대다라고 정면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주장을 했지만 묵살당하고 영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냐? 내가 지금 윤석열 후보랑 같이 갈 이유가 뭐냐?라는 이제 그런 항의의 표시로 지금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니까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그 아침 방송 그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아들이 있다, 30대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너는 아들뻘이야 까불지 마 이런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 모르죠. 그 뭐 얘기는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좀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 설득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지금 제가 전화번호 없습니다. 뭐예요?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알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뉘앙스가 이제 앞뒤로 해석이 분분한 거죠. 그럼 당 대표를 우린 놓고 또 촉이 빠르잖아요. 당 대표를 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촉이 빠른 배종호 평론가의 촉으로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배종호의 생각인 걸로. 배종호의 촉 오늘은. 이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반응은 어떤가요? 이 윤석열 상황에서. 후보의 반응은 마이웨이입니다. 나는 글쎄 내 길을 가겠노라라는 건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후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개념치 않겠다. 즉 지금도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앞으로도 강대강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아니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 행보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 이렇게 파열음 내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오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해서 초접전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배종호의 전망입니다. 예. 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문고리 3인방, 장순실 이게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최순실 씨의 합성어죠? 장순실? 그렇습니다. 예, 장제원 플러스 최순실. 이런 이야기는 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일종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하나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그리고 장제원 플러스 측근 김병준 이 세력대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또 김종인 플러스 또 세력대 이게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장제원 등을 포함한 측근 세력이다. 이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직격탄을 날린 게 장순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문고리 3인방 얘기가 그 전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고리 3인방이 누구냐?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어요. 한 분이 권성동, 두 번째가 장제원, 그리고 세 번째가 윤한홍. 근데 이제 이 장순실로 거명이 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하고 직통 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스스로 물러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그 참모들 단톡방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상당히 실세라고 그러거든요. 비서 실세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오히려 공조직에서 빠지고 여기에 하트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세 이재명,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요? 응? 이준석 대표요? 이준석 대표. 네, 그렇죠. 네.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하죠. 아니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당 대표직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궁금한 거잖아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면 못 이긴 채 하고 잡는다. 다시 복귀한다. 복귀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윤석열 후보가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강대강으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김종인 후보의 거취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김종인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이 안 되면은 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번 선택지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선택지는 당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거든요. 이거는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현실성이 높아요. 네네. 중대 결심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뭔가 압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되니까 네. 상임선대위원장 사퇴는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세 번째 그러면 당 대표직 사퇴. 당 대표직 사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에 당 대표직까지 사퇴할 경우는 이거는 선출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들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것이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 상임선대위원장 사퇴를 보고 그 다음에 행보를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잠적하니까 이제 당 중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구체적인 무슨 안까지 지금 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인 안을 냈어요. 방금 제가 드린 전망하고 좀 비슷해요. 일단 백의 정부 내라. 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퇴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패싱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 대표 체면일지 할 수 있겠냐 라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했거든요. 다만 당 대표직은 유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러면 중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대선에 진다. 다 죽어. 그렇죠. 다 죽어. 각자 제 위치 좀 차지하자. 지금 100일 남았는데 지금 다 힘을 모아가지고 뭐 짜서 이제 이겨야지 하고 쫙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렇습니다. 선대위 구성하는데 이렇게 아이고. 싸우고 있으니 네네. 지금 그러면서 판이 다 짜린 후보는 것이냐. 후보 역할 그리고 대표는 대표 역할 우리 중진들은 중진 역할 의원들은 의원 역할 하자라면서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로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좀 따끔한 충고를 내놨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너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얘기했던 거 다 안 지켜지고 본인이 반대했던 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하다 보니까 더 갈등 국면이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캠프나 지금 2030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30대 당대표는 패싱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국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의 핵심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 투쟁 양상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측근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질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대선 전략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는 반무 빅텐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보수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영남의 유권자들은 안 좋아한다. 따라서 오히려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 물과 기름이다. 같이 가기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해결책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후의 선택, 당 대표직도 던질 가능성을 제가 볼 때는 배제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복잡한 예. 양상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사실 당내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 문제로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다면서요. 민주당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네. 골치 아픈 문제는 역시 이낙연 전 대표 문제. 이낙연 전 대표가 화끈하게 지금 도와주면 되는데 지금 화끈하게 도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경선 승복은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라고까지 선대 출범식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위 주자, 3위 주자. 다 참가 안 했죠. 네,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다 참가 안 했고, 더구나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불행해진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2030 청년의 꿈 플랫폼 가지고 지금 독자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뭇 결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시판에서는 이재명 지지자 그리고 이낙연 지지자들 계속 싸우고 있어요. 또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게시판을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여느냐? 이것도 지금 무기한이에요. 예. 내가 볼 땐 뭐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럼 이낙연 후보는 끝끝내 안 도울 거냐? 제가 볼 때는 도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안 돕느냐? 지금 당장 역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상처가 치유하려면. 회복이 아직 안 됐고. 네, 그리고 지지자들 좀 달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요, 결국은 돕는다고 봅니다. 왜냐? 만약에 본인이 안 도와서 근사한 차이로 패배한다. 그럼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돕는데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 자신이 짠 하고 나와서 손 잡아줄 때 멋지게 역전해서 어떤 승리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정치적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 하고 저녁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확실하게 돕겠다, 이재명.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점점점이에요. 근데 그 정세균 전 총리 측근이 1월 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총리가 등판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1월쯤에는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양당 모두 취재를 열심히 하셨네요. 취재도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랑 식사도 프리데스크를 위해서 하고 오신 건가요? 네,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고 우리 프리데스크 한번 진짜 같이 방송하죠. 방송에서 빈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기회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후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공약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대선 양쪽 후보가 다른 공약들을 내놓기 마련인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그거 하겠다, 이런 지금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50조 지원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돌려서 압박하는 전략인가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대선 후보가 할 수 있을까? 저에게 자문해봤는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50조 원, 그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거든요. 예. 그것도 그냥 공약이 아니고 일종의 대응 공약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하자. 대략 한 25조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불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나는 50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 안에 집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카드가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카드를 포기했어요. 그쵸.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받아버렸어요. 상당히 놀라운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카드를 받았을까? 본인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내 공약까지 포기하고 상대 공약까지 받겠습니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역공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건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 반응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약간 꼬리를 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군.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했지만은 당장 논의하자고는 안 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50조는 웬 말이냐. 지금 50조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역공에 들어가니까 저쪽은 좀 수비 내지는 내가 그 소극적인. 공약 박을게 빨리 얘기하자 이러니까 오히려 좀 한 발 빼는 듯한 모습.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윤석열 후보 측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되냐? 오케이, 이제야 철 들었군. 그럼 얘기하자. 하면서 즉각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 규모, 재원 조달 방법, 그리고 시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협상이라든지 이슈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선거판은요 일종의 전쟁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주도권을 놓치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 거죠. 네. 예. 오늘 배종호의 생각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배종호의 생각이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딱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진짜 배종호의 생각이구나 알겠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음에는 우리 정세균 전 총리 모시고 오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네, 무조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점 그 교수님의 공약이 점점 커져가지고. 네. 저번에 밥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 공약은 저기 틀려가지고. 네. 맞았던가요? 맞아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돈은 못 받았는데 제가. 네. 안 그래도 재밌어요. 옆에서 두목님이 주무시고 계실 것 같다고 누가 네.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아까 어떤 분이 네이버에도 저희 라이브 하잖아요. 네. 거기에 뭐 댓글이 폭발하고 있다서 가봤더니 3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낚였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 8,000명 넘게 지금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의 이 잠적 사실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럼요. 네. 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를 이 시청자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를 6시 기준 말씀을 드리면 2,473명이에요. 어제보다 무려 668명이나 늘었어요. 네.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1,080명인데 동시간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1,000명이 넘었군요.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지금 약간 아무래도 주말 내일이 아마 또 많아질 거예요. 네. 주말 끝나고 확 늘어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그리고 정부에서 그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재택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제가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 확진자가 재택 치료 하게 되면 뭐 체온계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 이런 거를 준대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해서. 네, 그래서 9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의료기관한테 즉각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산소 포화도라는 게. 그리고 확진자랑 같이 사는 동거인 같은 경우는 열흘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뉴스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혹시나 만약에 뭐 가족들이 확진자가 있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진혜님이 암스테르담에서 보고 계신데 여기서도 한국 정치는 두근두근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와룡님 오랜만에 라이브 보신다고 들어와 주셨어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페르소나 애고님께서 저를 누가 낚았는지 물으시는데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네. 아까 이사라님은 제가 호랑이 띠라는 거 어떻게 하셨는지 내년이 호랑이 해라면서요? 아 진짜? 네. 제가 만으로 48살이 되는 겁니까 이제? 네. 참. 너무나 많은 개인 정보를 여기서 말씀드려가지고. TMI. 네. 호랑이. 네. 자, 오미크론이 또 이제 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울산 지역의 확진자가 오미크론이 발생한 네덜란드랑 독일에서 입국한 걸로 이제 확인되면서 네.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오미크론인지 아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미크론 나왔죠. 확진자가 네. 나왔고 그 유럽에서는 지금 지역 사회도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나 뭐 그런 데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일에 그 스위스에서 예정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취소가 됐고 영국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직은 이 변이의 어떤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뭡니까 백신을 접종률을 높이는 게 유일한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을 40세 이하 전체로 이제 확대하는. 네, 40세 원래 40대가 이제 제한이 됐었는데 전연령대로 확대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내놨고 미국도 네. 이제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격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림- 그림자님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검사 그렇죠, 중이고요. 그렇죠. 예, 예.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너무 들어온 건 아니고 놀라셔가지고, 네. 그 네덜란드랑 독일에서 입국하신 분이 확진이 됐는데 그 나라에 이제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이가 나와서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행 제한 조치랑 봉쇄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좀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른 스탠스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자, 그다음에 일반 뉴스를 말씀드리면 저희 그 김미도 환경 예비 기자가 물수단 도시라는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이렇게 도시 같은데 물이 내려가면 대부분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아스팔트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거를 땅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해서 그걸 이제 순환을 시키겠다 뭐 이런 재활용을 건데 하는 건가요? 물을? 이상하게 이제 물순환 도시 사업을 하는 지역에 그 가로수들이 다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송을 보시면 되는데 네. 뭔가 이제 공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물이 좀 많이 빠지게 하려면 자갈을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 자갈이 또 이제 식물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다 얘기했나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더 많아요. 더 네, 많고. 더 내용이 많아요. 네. 저는 말로 하지만 이제 생생한 현장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네, 러블리나님 울산 지역 확진자 맞아요. 울산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알고 보니 저희가 준비한 거는 윤창호법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해지는 거냐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 건데 네. 약해집니까? 약해진대요. 아, 약해져요? 결론적으로. 오. 예, 예. 아, 참. 더군다나 그 이전에 윤창호법으로 그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대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단속을 조금 평소보다 적게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비말로도 그렇죠, 이제. 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음주운전을 더 경각심이 좀 낮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까지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노엘 씨도 혜택을 보겠고. 네네, 노예 씨도 혜택을 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제가 갖고 왔는데 그 런던 한복판에서 친중 반중 시위대가 패싸움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네. 세계 곳곳에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와. 일종의 대리전 양상으로 어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충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혜인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0초 남았는데. 네, 10초나 남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맨날 영영 찍혀 있어서 불안하게 예. 인사를 했는데. 일단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남겨주셨고 네. 교수님이 그 다음에 저도 뭐 이렇게 이제는 좀 휴식 산책에 집중하려고 아, 농담 안 하려고 이제 아, 그래요? 오늘도 몇 개 하셨는데. 했어요. 예, 예. 화요일 뉴스데스크 곧 시작하니까 여러분 본방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밤 아름답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